네, 지금 이 시각에도 탄핵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변호인단 다시 한번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안 했다. 그리고 탄핵 사유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자, 먼저 특검 소식 먼저 시작해 볼까요? 이규철 특검부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청와대를 향한 고강도 수사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저색이 무슨 얘기예요? 청와대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제부터 살짝 나왔던 얘기인데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뭐 관저 등을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말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뭐 자료를 기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법리 검토를 통해서 과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경우 직접 들어가서 원하는 자료를 직접 챙겨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특검팀이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로 이제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건데 아마 이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이규철 특검보의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과 그리고 지난번과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이유를 일단 못 들어온다고 물리적으로 막으면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특검은 강단을 보일 수 있을지 초유의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 특히 대통령 관저를 상대로 압수수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대통령이 변호인단 추가로 인선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단 영상 보면서 변호인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에 관한 이 답변을 오늘 변호인단 4명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잘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말고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이중환 변호사 그리고 선범규 정무법무공단 이사장 그리고 서성건 군 법무관 출신이죠. 이분과 그다음 최명성 변호사가 와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회 탄핵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답변서는 총 24쪽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요지, 뭐 완벽한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주요 요지는 국회 탄핵 결정이 결국 부당하다. 내가 탄핵당하는 게 결국 정당하지 않다. 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5건 위반했고 법률을 8건, 총 이 13건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봤던 공소장 내용 그리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돼요. 4명이 선임됐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부분은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장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하나를 꼽자면 뇌물죄 부분인 거죠. 글쎄요, 이제 그 뇌물죄 부분은 아직 이제 검찰에서 앞서 변호인이 얘기한 대로 그 공소장 적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다만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제3자 뇌물공여죄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서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지만 특검에 공을 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사실을 밝혀서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받는다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이것을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뇌물죄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헌재가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탄핵 소추안을 내놨으니 논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신속과 정확은
양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주 빨리 신속하게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겠는가? 저는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뭐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길게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판결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네. 그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 헌재의 결정을 해서 그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신속은 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탄핵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와 별도로 한번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는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하는 죄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중대한 죄인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중대한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죄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는 최대의 죄는 적과 내통하거나 대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김대중 정부 때 한 4억 몇억 달러가 이북에 간 게 있었죠. 네. 그 돈이 갔을 때 박지원 씨 등 몇 명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갔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고요. 그 전 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는 네. 그분께서 금융신병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분께서는 그 법을 어기면서 네. 안기부의 계좌 안에다가 대선 잔금을 넣어서 그 기조실장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 세탁을 한 게 나왔었어. 근데 그렇죠. 그거는 사법 처리만 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대선 자금은 누가 쓴 겁니까? YS가 쓴 거라고 봐야 돼. 근데 그것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중대한 게 아니냐는데 그게 넘어갔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노태우 그다음에 전두환 때 가게 되면 통치자금부에서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때는 검찰 취재해 보면은 그건 수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다 넘어가서 지금 보게 되면 죄 자체로 보게 되면 좀 깜짝 놀라서 그렇지 농단을 나겠다면 그렇지 금액 자체 보면 좀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그거는 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물론 대통령이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거 없고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죄 자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죄냐라는 게 저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절대치로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흐른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랄까 기대치라는 게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지금 얘기하신 지목한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게 아마 저는 다퉈지면서 네. 중대한의 기준이 어디냐 이걸 네. 기준을 세우고 대통령을 또 앞으로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의 시스템이 정리가 되는 게. 그런데 문제는 그 박 대통령의 그 헌재 변호인단이 네. 그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수백만의 국민들이 매주 주말마다 촛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78%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됐는데 탄핵의 그 사유마저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국민에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신중히 생각하고 아무리 대통령을 변호하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 분별을 가지고 인정해 나가면서 현명하게 헌법재판 결과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리 문제, 대통령의 그 일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도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물러났죠. 그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봅니다.